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사우디 방위 조약이 완료에 근접했다,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와 밀착 외교를 선보이면서 미국을 제꼈다고 판단했던 중국을 머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엄청난 착각에 빠진 중국 외교의 현실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로이터, AFP 등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리야드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났다 그러면서 장관과 왕세자는 영내 국가 간 통합 강화,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 간 양자 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지역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어서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 온 작업이 잠재적으로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의 고유함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믿을 만한 경로가 그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외무장관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됐다, 팔레스타인 전선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한 광범위한 윤곽을 확보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는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대가로 미국과 사우디 간의 북대서양 조약, 그러니까 나토 수준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그리고 민간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미국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논의가 지난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를 뒤흔들고자 지난해 10월 이란이 주도하고 하마스가 행동 대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전쟁의 휴전 논의와 함께 협의가 재개되면서 급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 중단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없이는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양국의 수교 논의 진전은 휴전에 미온적이었던 이스라엘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해석이 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동시에 하마스에도 휴전 합의에 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가 받아든 제안은 이스라엘로서는 대단히 관대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마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재차 나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6개월 이상 끌어온 유혈 사태의 역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날 리야드를 찾은 호세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오는 5월 말까지 일부 EU 회원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이 가자지구 휴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수교 카드는 하마스에도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하마스는 서방의 적대적인 이란 외에는 의지할 세력이 없어서 고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 아랍과 이슬람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마스는 중요한 외교적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유럽 영내의 팔레스타인 국가들을 인정함으로써 사우디와 수교해서 대이란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하마스에게는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라는 수건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던진 셈입니다. 일단 외신들은 하마스가 26일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휴전 협상안을 전달받은 뒤에 이날 이집트 카이로로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안에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제시했던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인질, 수감자 맞교환이 성사되면 10주간의 휴전 기간이 정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이 평온의 회복을 위해서 추가로 협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당장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에도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집트의 사메 수카르이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고 조정을 시도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로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있어서 민간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계획이 아직 없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 방침에 반대한다 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와 미국의 방위조약 체결 급진 전에 가장 충격을 받을 나라는 아마도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가장 공을 들이면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박 4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일정을 수행한 바 있는데 당시 방문해서 시 주석은 순방 기간 17개 아랍 국가의 정상급 인사와 연쇄회담을 갖고 아랍권과의 우호 관계를 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화권 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까지도 시 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으로 수년에 걸쳐 진전된 양국 관계가 절정에 달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아랍 국가들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이렇게 보도들을 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12월 9일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디 국왕과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망라하는 3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언론들은 시 주석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흔들리는 틈새를 파고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빅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릴 계획을 밝히면서 위안화 원유 결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대목입니다. 이는 미국 달러 패권의 중요한 한 축인 페트로달러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과 사우디 간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얼마나 이행됐을까요? 우선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페트로달러 관련 부분은 전혀 진전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호기롭게 이 원유의 위안화 결제를 요구했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사우디 측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전 상황을 몰랐던 중국 매체들과 세계 언론들이 중국의 홍보만을 믿고 김칫국을 제대로 원샷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외교 이슈가 바로 중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를 밀착함으로써 미국과 사우디 간의 틈새를 버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사우디와 중국 간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사우디 안보를 보장하겠다 이런 거죠. 그랬었을까요? 중국 내에서는 사우디와 중국 간의 안보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헛된 꿈을 확인사살이라 하듯이 블룸버그 통신은 2023년 4월 10일 중국이 아무리 중동을 흔들려고 해도 사우디와 미국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란과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역시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손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망상에 블룸버그가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의 시 주석을 만나도록 한 배경에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는 사실 아랍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세계 외교 무대에서 좀 더 권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기를 원했는데 이를 안 미국이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과 사우디가 이미 외교적 협의를 마쳤고 미국이 오히려 사우디 스스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우디는 이란과 시리아와도 외교적 협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외교적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미국과의 근본적인 파트너십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동 주변 3대 수로 그러니까 홍해, 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그리고 3대 핵심 요충지 수에즈 운하와 바발만답,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통제권에 있어서 미국이 확고한 경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글로벌 강대국 간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력한 국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교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의 국력 신장에 대한 인식은 실제보다 과장된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그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몽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중국의 미래로 제시하지만 그 야망을 실행해 줄 능력은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재정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2% 미만입니다. 네 번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맹도 아니고 그 유대감도 그렇게 끈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섯째, 중동을 중국이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오류라는 겁니다. 중동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막무가내로 친중해야 된다, 친중하자, 친중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한때 대한민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이트함이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